인천 계양을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 원희룡 후보,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전 국토부 장관 두 사람이 TV 토론을 한 것이 그 전에 이제 했다가 어제 녹화 방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제가 그 이제 방송의 녹취록이 여기 있어서 여러분께 그대로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아까 유동수 의원이랑 국토부 차관 만났다고 하셨는데 허위사실 공표로 전에 기소도 되셨던데요. 이재명, 인천 계양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유동수 의원실에서 국토부 국장인지 차관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차관으로 기억하는데 만났습니다. 원희룡, 그에 대한 추진 사항은 국토부 장관에게 모두 보고받게 돼 있는데 3기 신도시 철도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과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후보든 그 누구와도 협의한 바가 절대 없습니다. 이재명,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 원희룡, 이재명 후보가 뭘 했는지 묻는 겁니다. 이재명, 같이 만났다고요. 유동수 의원이 의원회관 같은 층 씁니다. 원희룡, 사실 확인 다 책임질 수 있겠죠? 이런 녹취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원희룡 장관도 이재명 대표도 인천 계양을 토박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제 그곳에서 지금 출마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에서 보듯이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도 그러려니와 또 오로지 인천 계양을에 올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부가 돼 있고 연구가 돼 있고 자기 발바닥으로 모든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그런 경험과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선거 유세 지원해야 되죠. 본인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인천 계양을 여기는 민주당 텃밭이니까 내가 뭐 이만큼 해도 내가 뭐 나중에 4월 10일 날 저녁 때 내가 꽃다발 목에 걸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건성건성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재명 후보, 당장 교통난에 대한 해소책이라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GTX-D Y자 노선을 확보한 상태지만 조속하게 시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9호선 연장이나 대장 홍대선 연장을 반드시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 서운동 일대의 전철역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작전 서운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작전동하고 서운동이 이렇게 행정동이 이렇게 합해지면서 작전 서운동이 된 것 같아요. 작전이란 말은 군사작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작자는 까치 작자입니다. 밭전자. 그래서 까치밭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너무 이뻐요. 네, 그죠? 까치동, 까치밭동. 한자로 하면 이제 작전동이 됩니다. 서운동은 상서로울 서자에다가 구름은 자. 그러니까 상서로운 구름. 동네 이름들이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나 이뻐서 제가 한참 한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전 서운동.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서운동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가 나중에 또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예타 면제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던데요. 이번 인천 계양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은 이런 이제 기회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른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이게 괜히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발목을 잡으려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왜? 국가재정, 지방재정,
국민들이 피같이 낸 그 세금으로 위정자들이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수백억.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500억 이상 사업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쓰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헛돈 쓰는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경제성을 평가해라. 지역 균형도 평가를 해라. 정책적 측면도 살펴봐라. 그리고 종합평가를 해라. 그래서 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토목공사를 한번 해놓으면 이건 100년 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30년 50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뜯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냈다, 철도를 깔았다, 지하철을 만들었다. 이걸 어떻게 뜯어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웬일인지 툭 하면 예타면제 마치 정치인들이 선심 쓰듯이. 정치인들이 뭐 자기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선물 하나 던져줄 때 예타면제한다고 그래요.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예전부터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뭐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 만약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쳐야지. 쓸데없다면 아예 없애든지. 그런데 어떤 사업은 1,000억짜리 사업인 어떤 사업은 예타를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걸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어떤 건 예타 면제를 내? 예타 면제라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야? 예타 면제가 혜택이야? 만약에 예타 면제를 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가지고 그냥 사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는데 그게 10년 뒤에 애물단지가 돼 있다면 누가 책임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재명이나 원희룡이나 인천 계양구의 국회의원일지 아닐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놓고 예타 면제 선심을 쓰고 다니니 이재명 대표님 이런 말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타 면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계양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타 면제가 계양구에 사시는 주민들께 인천 시민들께 독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계양구가 인천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지역 발전이 정체된 것과 원인이 직결되어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사교육비 부담 경감, 시범지구 조성, 신혼부부 청년주택 마련 부담 경감, 늘봄 교실 증대로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해소 등 25년간 정체된 계양 발전을 해결해야 저출산 국민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후보들이 이제 그 세세하게 다 연구를 했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여기 텍스트에 있는 거 읽어봤지만 기억하려면 하나도 못하겠습니다. 다 좋은 얘기겠죠. 이것은 이제 이런 이 공약은 원희룡이 공약해도 되고 이재명이 해도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인천시장이 해도 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지요. 다만 원희룡 후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지난 25년 동안 인천 계양을이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줬지만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 25년 동안. 민주당이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안방 차지하듯이 그렇게 차지하고 25년을 뭉개고 앉아 있었지만 정작 인천 계양을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도움된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지난 2년간 그런 현장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원장관으로서는 더 절박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었겠나 이제 추정도 해 봅니다. 근데 이날 이제 아주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아마 마음 먹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양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다 아파트 이름 또 그들의 요구사항 알고 계신 거 있으면 하나만 말해 보시지요. 이게
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총리가 이제 대정부 질문 답변하러 딱 나오면은 느닷없이 야당 의원이 딱 손들고 지금 배춧값 얼마인 줄 아십니까? 버스비 얼마인 줄 알아요? 택시 기본요금 얼마인 줄 알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곤욕을 치르게 하고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총리는 그 대정부 질문 국회 본회의 답변 나갈 때 밤새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물가 한 100가지쯤 적어놓고 다 공부합니다. 네. 네. 외웁니다 그거. 네. 아니 저기 뭡니까 운전기사에 있는 관용차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택시비를 알며 지하철비 버스비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버스나 지하철 타는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또 경호 인력들하고 함께 이렇게 수행비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버스나 지하철을 잘못하면 오히려 민폐를 끼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꼭 그럴 때 용케도 야당 의원들이 미리 준비하고 달달달 외운 부분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부분을 물어봤다가 나중에 이제 아주 곤욕을 치르기도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원장관이 이건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죠. 국회의원이 개항을에 나간다고 했으니 그 개항을에 어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겁니다. 지역별로 수건 사업이 있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재개발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이름 하나만 대봐라.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딱 물은 거지요. 그럼 대답하면 되죠. 저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웬만한 관심만 있으면 그 주민들 수건 사업이니까 그 해당되는 아파트 이름 한두 곳 기억할 법한데요. 그죠? 가령 우리는 그 대치동 여러분 대치동 살아보신 적 없는 분들 여기 지금 저희 이 방송 공유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치동에 살아본 적 없는 분들이 아마 그 뭐 절반 이상이실 텐데 아니 절반 이상이 뭡니까? 대부분 살아보신 대치동에 계시는 분도 물론 이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은마 아파트 우리 알잖아요. 은마 아파트. 왜 알겠어요? 은마 아파트를. 관심 있으니까 아는 거죠. 뭐 진주 아파트 이런 말도 우리가 알고요. 그죠? 개포동에 있는 뭐 무슨 아파트 이런 우리가 좀 알잖아요. 하물며 자기 지역구인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 지역구에서 이미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을 해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난데없이 저 강북을로 간 그 후보 그 누굽니까? 그 사람처럼 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날 공천 후보 이 감투가 공중을 휘휘 돌아다니다가 임자를 못 만나가지고 어느 날 자기 모자에 턱 씌워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가 여기가 창동인지 길 건너가 창동인지 잘 몰라가지고 챙피 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마음속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 어제 공천 받아가지고 오늘 야 빨리 시장 나가 전통시장 나가 그래가지고 갔을 텐데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떡볶이만 먹고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 주민들이 이게 무슨 동인지 알아? 하니까 대답을 못해가지고 창피당하고 돌아왔는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보궐선거로 당선되긴 했지만 2020년 벌써 2년째 그곳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겁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이재명 대표는요. 성남 분당에서 변호사 시절에 그 성남 시장 하기 전에 성남에 있는 재건축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였어요. 아주 그거 잘합니다. 유동규를 어떻게 해서 만난 줄 아세요? 바로 그런 재건축 조합들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파트를 그러니까 도시를 재개발할 때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도 그래 나온 거 아닙니까? 이재명 잘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고 민간 사업자를 어떻게 끌어들이면 되고 뭐 이런 것들 웬만한 전문가 저리 가라 하게 이재명은 미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천 계양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정말로. 이미 현역 국회의원을 거기서 2년째 하고 있으니까 2년 동안 후보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요만큼이라도 가졌다면, 인천 계양을 해서 출퇴근이라도 했다면, 그 출근길에 창밖으로 여기가 재건축 그때 미국 뭐 주민들 수건 사업 있다는 그 아파트구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쳐다봤다면 그 대답을 못한 겁니다.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몇 밤이나 잤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현역 국회의원 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몇 밤이나 잤을까요? 그러면 현 주소가 있겠지요, 그쪽에. 깜깜할 때 출근하고 깜깜할 때 퇴근해서 잘 모르나요? 그 대답을 못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물었는데 하나만 모두 다 얘기를 해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얘기해보라는데 그 대답을 못하면서 나중에 짜증을 냅니다. 내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 이런 것들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건 우리 실무자들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못 외웠지만 해당 지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와, 인천 계양을에 사시는 주민들 이런 말 들으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된대요. 인천 계양구에 아파트 단지가 한 5만 개쯤 됩니까? 그 인천 계양을에서도 아마 택시 기사분들은 물론 이려니와 웬만한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 무슨 아파트가 지금 제일 오래됐고 가령 뭐 어디가 재개발 지금 구역이고 거기 다 알아요. 아마 중학생들도 알걸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엄마 아빠가 저녁마다 그 얘기하니까. 실무자들한테 물어보겠답니다. 자기는 이렇게 높은 분이어서 그런 아파트 이름 따위를 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런 수건 사업이 지금 딱 걸려 있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우리 동네의 국회의원이었구나. 원희룡 후보가 아주 날카롭죠.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탁 물고 안 놓아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원희룡 후보가 하나라도 좀 말해 보세요. 이제 원희룡 후보가 아픈 부분 딱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짜증이 났던 모양이요.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외워 놓으셨던 모양인데요. 뭐 이렇게 했다는데 관심 갖고 발품을 좀 팔면은요. 일부러 외우려고 안 해도 저절로 머릿속에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지역에 그 부동산 카페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부동산에 관계되는 분들이라든지 뭐 주민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든 카페에서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 취재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부동산 카페, 인터넷 카페죠. 계양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건지 대선 경선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양구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의 깊이에서 원희룡 후보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지도 않고 토론의 준비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지역 현안은 계양구청장이나 인천시장이 할 것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뭘 해도 다 안 된다,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하니 계양은 그저 안 되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게 안 된다라는 이유를 자꾸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동산 카페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역 개발 현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그래요. 재개발 지구에서 서운동을 말하는 걸 보니 지역을 아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서로울 서자에다가 구름문자 쓰는 서운동. 이 동네 이름 이쁘죠? 서운동. 상서로운 구름이 항상 서려 있는 동네다 그런 뜻 같아요. 서운동은 이미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계양구 아파트 이름도 하나 못 대고 계양구 주민을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고쳐드릴게요.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기본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디 부동산? 인천 계양구.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이름 대보라면 몇 개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반면에 이제 원희룡 후보는 상당한 평가를 해줬어요. 특정 아파트 이름까지 말하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국토장관 출신이라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짧은 시간이지만 계양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희룡 대표가 점수를 좀 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토론에서 상당히 점수를 땄다고 해서 그것이 4월 5월 6일, 5일 6일 사전투표 또는 4월 10일 본투표 때 그분한테 그러한 이 토론에서 딴 점수가 그대로 표로 나타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토론을 이겼다. 그래서 뭐 승승장구한다. 뭐 투표장도 그대로 되겠지. 아닙니다. 그건 또 별도의 뭐가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따라서 국민의힘 원희룡 대표도 이런 토론에서 점수를 땄다고 우쭐해 있는 순간 아마 크게 질 가능성도 있다. 뭐 본인이 더 잘 알겠지만 반면에 이재명 대표도 토론 뒤에 뭔가 크게 이제 깨우친 바가 있어 뭐 지금 일주일 동안 또 발벗고 뛰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경기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4월 1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47.7, 원희룡 44.3. 그래서 격차가 3.4포인트. 물론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이기든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차범위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접전 상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지금 뭐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우세하다는데 민주당이 일당이 돼서 뭐 총선 승리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원희룡한테 져서 낙선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당이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원희룡이 이기고 이재명이 지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아할 사람은 조국이랍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래서 조국 대표는 속마음으로 개항을 원희룡이 됐으면 이렇게 빌고 있을지 모른다. 라는 얘기가 뭐 돌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은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오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번에 2024 4.10 총선의 그 공천 과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재명은 당대표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왠지 바지 사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천 과정을 통하면서 지분을 완전히 사당화 하면서 이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오너가 됐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은 출범할 때부터 조국이 그냥 1인 지배 오너다. 조국의 지분이 뭐 95% 이상.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좀 큰 지분이 큰 민주당의 이재명 오너와 조국 쪽에 조국 오너가 있는데 이재명이 낙선을 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 공중으로 거품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조국이 그때 야권의 정계 개편을 통해서
저 범야의 주도권을 쥐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가봐야 알죠. 이건 다 이제 추측성 시나리오니까요. 근데 아무튼 궁금한 것은 다른 지역구는 다 몰라라.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서 야당의 대표가 낙선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